지난 10년 동안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다비드 비아는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는 이를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29살이라는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합류했지만 그는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트로피 컬렉션을 쌓을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40년 넘게 무관의 시절에서 벗어나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축구를 영원히 바꾸며 스트라이커의 의미를 혁신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다비드 비아의 아버지가 그의 삶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4살 때 어린 다비드 비아는 축구를 하다가 다른 아이가 그 위로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대퇴골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뼈이기에 이런 부상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후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수술을 통해 즉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다리 길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평생 이동성이 줄어들고 절뚝거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발목부터 엉덩이까지 깁스를 하고 몇 달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완치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다비드 비아의 아버지는 광부로서 매일 지하 3000피트 아래 어둠 속으로 내려가며 자녀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축구는 그의 열정이었고 아들이 태어난 후 아들이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비드 비아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결심했고 아들이 겪을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에는 그 선택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6달 동안 깁스를 한 끝에 다비드 비아는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의 움직임을 되찾기 위해 아버지가 시킨 재활 치료 덕분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약한 발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비드 비아의 재활을 도와주기 위해 점심시간 후 더 오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상사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추가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훗날 다비드 비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허리가 제 다리보다 더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고 해도 제 훈련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경력을 구한 유일한 순간조차 아니었습니다. 다비드 비아는 14살 때 코치와 의견 충돌을 겪었고 그 결과로 한 시즌 내내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는 축구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드 비아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모든 역경을 딛고 그는 스포르팅 히온의 스카우트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가온 도전은 그의 아버지가 축구를 미친 듯이 사랑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한 견습 과정을 밟던 다비드 비아는 결국 축구와 학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비드 비아는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 2년의 시간을 주세요. 그때까지 1군 팀에 들지 못하면 축구를 영원히 그만두겠습니다. 약 700일 후 다비드 비아는 아마도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마감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모인 경기장에서 그의 어머니 도리타는 아들의 성과에 자랑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알 오비에도에서 그에게 스트라이커로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다비드 비아는 이제 세군다 디비시온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다른 능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었지만 모든 이들이 동의했던 한 가지는 그의 성실함이 다른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비드 비아 본인도 아마 이 모든 것을 그의 아버지 덕분이라고 인정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클럽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2시즌 동안 각각 20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순위에서 거의 선두를 차지할 뻔했습니다. 사실 그는 팀을 라리가로 승격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팀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재능을 현금화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그는 레알 사라고사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다비드 비아는 이제 최고의 리그에서 뛰며 그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첫 시즌에 17골을 기록하며 페르난도 토레스와 사무엘 에토와 같은 젊은 재능들과 함께 득점 순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세비야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리그 경기조차도 그의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 그는 첫 2라운드 모두에서 골을 넣으며 놀라운 시작을 보였고 캄노우에서 바르셀로나와 맞붙기 위해 후반전에 투입되었을 때 그는 경기에 유일한 골을 넣으며 사라고세에게 전설적인 승리를 안겼습니다.
3번의 연속 무승부 끝에 사라고사는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그곳에서의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치열한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 즉 베컴, 지단, 피구와 같은 스타들로 이루어진 로스 갈락티코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날 무렵 사라고사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골의 주인공은 다비드 비아로 알려진 젊은 선수였습니다. 사라고사는 레드카드로 수적 열세에 놓이며 동점을 허용했지만 연장전에서의 한 골로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트로피를 차지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다비드 비아의 첫 번째 우승 트로피였으며 사라고사가 다음 시즌 UEFA 컵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비드 비아는 스페인의 가장 뛰어난 젊은 재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이 팀이 막 일부 리그로 복귀한 첫 해에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적절한 재정 지원 없이 사라고사는 이전의 성공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UEFA컵 8강 진출에 가까워졌음에도 시즌이 끝날 무렵 다비드 비아는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였다면 이런 성과로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쉽게 이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비드 비아는 다른 젊은 재능들이 누렸던 마케팅이나 언론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뒷받침한 것은 단지 그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발렌시아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 1200만 유로의 이적료로 그는 새로운 커리어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비드 비아는 인터토토컵에서의 아쉬운 실패 이후 발렌시아에서 첫 시즌을 시작하며 27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클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었으며 캄프 누에서의 2골, 산티아고 베르나브에서의 결승골, 빌바오를 상대로 한 해트트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24살이었지만 그는 마침내 국내 리그의 험난한 여정을 벗어나 모든 주목을 받는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27골 덕분에 발렌시아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해에 다비드 비아에게 도착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은 생애 첫 월드컵 출전 소집이었습니다. 그는 데뷔 경기에서 2골을 넣었고 스페인은 조별리그를 무패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에 지네딘 지단의 프랑스가 가로막았습니다. 경기 28분이 지났을 때 아라곤네스 감독은 놀랍게도 라울도 토레스도 아닌 다비드 비아를 페널티킥 지점으로 호출했습니다.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헛된 노력으로 끝났습니다. 프랑스가 3골을 넣으며 경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획득한 지 42년이 지났지만 다비드 비아는 스페인을 영광으로 되돌리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해 다비드 비아는 모리엔테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시즌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축구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다비드 비아는 평범한 스트라이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해 리그에서 15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요한 크루이프가 직접 언급했듯이 그는 단순히 골을 넣기 위해 존재하는 선수가 아니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비아는 항상 공격 진영에서 가장 영리한 선수였으며 가짜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을 속여 모리엔테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어시스트를 그렇게 자주 하여 그 해 리그의 어시스트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팀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포지션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9경기 동안 7개의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만들었으며 첼시와의 8강 경기에서 애쉬앙의 마지막 순간 골로 탈락하기 전까지 그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루이스 아라고네스에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현대 스페인 축구의 눈앞에 다가오는 부상을 직면하며 아라고네스는 다비드 비아의 특성이 장기적으로 팀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 역대 최다 득점자인 라울 곤살레스를 대신하여 다비드 비아를 선택하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비아는 그의 전임자의 상징적인 번호 7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신성모독처럼 보였지만 다비드 비아는 결국 그들을 모두 틀렸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해 많은 이들은 다비드 실바와 후안 마타 같은 젊은 재능 덕분에 발렌시아가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팀은 리그 10번째로 시즌을 마쳤고 코파 델 레이 우승이 그 해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동안 다비드 비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008년 유로 대회였습니다. 예선전에서 이미 팀의 최다 득점자였던 다비드 비아는 대회 첫 경기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며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하늘 높이 올렸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경기 막판에 골을 넣어 3점을 구하며 팀을 구했고 그를 둘러싼 열광적인 기대감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비드 비아는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고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첫 번째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팀을 이끌었으며 러시아와의 중결승에서는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활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비드 비아는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스페인이 마침내 또 다른 국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도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대회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발렌시아에서의 마지막 2년 동안 다비드 비아는 지금까지의 최고의 득점 감각을 발휘하며 다시 타이틀 경쟁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어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비드 비아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선수였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발렌시아에서 보낸 5년 동안 오직 사무엘 에토만이 더 많은 골을 넣었으며 그마저도 다비드 비아를 근소하게 앞질렀을 뿐이었습니다. 에토는 훨씬 더 강한 팀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비드 비아는 완벽한 현대 축구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펩 과르디올라였습니다. 그는 다비드 비아에게 40만 유로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비드 비아는 또다시 자신의 클럽을 떠나는 것을 매우 싫어했지만 클럽의 재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에서 다비드 비아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 다비드 비아는 28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비드 비아를 영원히 스페인 축구의 전설로 남게 할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 월드컵으로 가봅시다. 2008년 유로 대회 우승 이후 기대가 높았던 스페인 사람들은 스위스와의 첫 경기에서 패배한 후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5경기도 다비드 비아가 아니었다면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온두라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비아가 2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칠레는 조별리그에서 그들을 탈락시킬 뻔했지만 비아는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2대1로 만들었습니다.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더욱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비드 비아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경기에 유일한 골을 넣었고 파라과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스페인은 중결승에 진출했고 모든 골은 다비드 비아가 넣거나 어시스트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잠시 진정했지만 푸yor의 늦은 골로 스페인은 결승에 진출했고 이니에스타의 또 다른 늦은 골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데뷔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관중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곁에 있었던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대회의 득점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골든부츠는 더 적은 시간을 뛰었던 토마스 밀러에게 돌아갔고 골든볼은 포를란에게 갔지만 비아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활약 중 하나를 펼쳤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리뉴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경기를 가졌다. 이 경우에는 세계 챔피언 트로피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다비드 비아는 매우 빠르게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첫 시즌을 트래블 달성까지 단 한 경기 남긴 채 마무리했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파 델 레이 결승에서 골을 넣으며 그 마지막 트로피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여전히 그의 커리어에서 엄청난 이정표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때까지 클럽 레벨에서 3개의 트로피만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결승에서 멋진 골을 기록하며 그 순간을 더욱 빛냈습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바르셀로나에서의 도전에 큰 잠재력을 보았지만 그의 두 번째 시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의 절반이 지났을 때 다비드 비아는 클럽 월드컵에 출전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부터 끔찍한 상황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다비드 비아가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는 그가 2012년 유로 대회를 놓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전 대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가 복귀했을 때는 아무리 큰 부상이라도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즌 내내 벤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뭔가 계획이 진행 중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매번 교체 출전할 때마다 골을 넣는 선수를 왜 계속 벤치에 두었을까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즌 종료 시점에 다비드 비아는 16골과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9경기 모두 90분을 뛰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경기당 평균 94분마다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구단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네이마르가 도착하자 다비드 비아는 510만 유로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다비드 비아는 스스로를 연민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틀레티코에 합류하며 믿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목표는 바로 라리가 우승이었습니다. 시즌 초부터 다비드 비아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첫 골을 넣으며 복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즌 내내 다비드 비아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에 나타나 이미 잃어버린 듯 보였던 점수를 확보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아틀레티코는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와 맞붙게 되었고, 바르셀로나가 이기면 그들이 챔피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틀레티코가 타이틀을 차지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알렉시스 산체스가 바르셀로나를 앞서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전형적인 아틀레티코의 골이 나왔습니다. 디에고 고디니 코너킥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비드 비아의 옛집에서 이루어진 복수는 그보다 더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틀레티코는 역대 최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펼쳤고, 세르히오 라모스가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며 결승전이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트로피를 놓쳤습니다. 유럽 축구에서의 마지막 시즌, 다비드 비아에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커리어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호주 멜버른 시티에서 몇 경기를 뛴 후 뉴욕 FC에 합류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마지막 승리와 은행 계좌에 추가되는 돈을 위해서만 가는 곳에서 비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기의 중요도가 낮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축구는 그에게 세상 그 자체였고 어디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매 경기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고 그 클럽에서 80골을 넣으며 그의 발자취를 영원히 남겼습니다. 이후 이니에스타와 함께 일본에서 한 시즌을 더 보낸 후 다비드 비아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438골을 기록했고 그중 98경기에서 59골을 넣으며 스페인의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은 축구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스페인 폭격기 다비드 비아입니다.